최악의 청년 취업난. 그러나 취업 이후에도 결코 장밋빛 세상은 펼쳐지지 않는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20년간 인사 담당으로 일한 전영민 이사. 최근 그가 직장인들의 주된 고민에 대해 답을 내놨다.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렵다는 임원 경쟁 전략부터 이 시대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까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 시대의 직장인들에게 그가 건네는 처방전은 무엇인지. 전영민 롯데 인재개발원 이사와 이야기한다. 네, 전영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요. 예. 열심히 일하는 상사는 직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공공의 적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 멍청한데 열심히 일하는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최악이라는 얘기죠.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냥 피폐해지는 거죠. 네. 열심히 일하는 건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후배들이 저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인사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 슬기롭게 잘 일하는 거지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위에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죠. 슬기롭게 일하는 것, 잘 일하는 것. 그러면 임원이 되는 예.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슬기롭게 일하자. 예, 또 뭐가 것. 있습니까? 잘 일하자, 슬기롭게 일하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계속 해오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예. 임원이 돼서 이제 자기가 구상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정말 고역입니다. 그런 사람이 임원이 되면 여러 사람 피곤해지겠지만 그런 사람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임원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주도적으로 회사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주인 의식을 가져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전략적 통찰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일이 혹은 내 직무, 내 부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아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리 과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일을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임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임원이 되고 나서도 그렇죠. 그게 이제 제대로 좋은 역할을 할수 임원이 있는. 이제 될 수 있고. 사실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임원을 이게 발탁을 할 때 임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가는 친구들이 결국은 녹는하게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느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네. 도태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많죠. 도태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도태되는 사람은 이 결핍감이 없다는 겁니다. 결핍감. 그건 무슨 말이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소속에 있는 롯데그룹의 2,000명의 팀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 경쟁하고 있는 팀장들하고 비교하면 스스로가 상위 50%에 들어가 하위 50%에 들어가 왼쪽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 네, 그랬더니 상위 50% 안에 들어간다가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겸양의 미덕 이러니까 뭐 반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86.7%가 자기가 상위 50% 안에 들어간다고. 글쎄 꽤 많이 나왔을 것 답변을 같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아시다시피 팀장급이면 매년 연말에 당신 그렇죠. 성적이 얼마다 하고 반드시 통보를 하는데도 무려 40% 가까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경쟁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도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의 환경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또 환경이 바뀌면 내가 어떻게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숙한 생각이 없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설령 그 친구가 잘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적합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족하면 안 되는구만요. 그렇죠.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면서 사원 대리 과장 되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자기들에게 기대되는 역할만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야, 인생 진짜 피곤하네. 자,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도태되는 분들의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스스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전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도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쉽게 좌절하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 자질도 괜찮아요. 네. 역량도 괜찮아.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결국은 낭중지출하고 네. 주머니 속에 이렇게 송곳이 들어가 있으면 네. 언젠가는 이제 뚫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에 승진해서 누락됐다. 아, 한 번 승진해서 누락되면 누락됐다. 야, 예. 이건 사표 써야 된다. 좌절하고 아. 특히 자기의 직무에 대한 태도라든지 회사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그것이 제가 보면 또 하나의 몰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한 번 승진해서 탈락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그렇죠. 뭐 자기 개발에 힘쓰고 네. 그러면은 또 한 번 기회가 올 수 있다. 또 한 번 정도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롯데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CEO들 중에서도요. 예. 젊은 시절에 두 번, 세 번씩 진급에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CEO가 돼서 경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 진급에서 누락됐다 혹은 두 번 누락됐다고 해서 좌절하고 태도가 바뀌면 그 순간부터 몰락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죠. 최근에 직장인이 던져야 할 11가지 질문 이런 책도 꽤 잘 팔린다고 들었는데 이 책도 쓰셨는데 네. 기업에서 인사관리 업무만 20년 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21년 21년째. 했습니다. 예, 롯데도 대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히 현장에 쓰는 오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시죠. 흔히들 좋은 학교를 나오면 유리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네. 명문대학을 나오면 그런 생각. 스펙이 좋으면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사실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공부 잘하면 일 잘할까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면요. 예.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상장사 800개의 예. CEO들은 전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 돼야 됩니다. 아니, 물론 뭐 그건 안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서빌리티는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 일 잘하는 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중에 하나가 성실성입니다. 두 개 다 네. 공통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공부를 이제 잘 했다는 예. 거는 예.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성실성이라는 팩터는 양쪽에 영향을 미칠 수 예.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실제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인생 후반부까지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건 아니죠. 인생이 너무 재미없죠. 그렇죠. 예. 뭐 축구를 보고 있는데 전반전에 이렇게 결정됐는 게 후반전에 절대 이게 역전이 안 되면 뒤집어지고 이제. 어느 누가 보겠습니까 축구를. 인생은 계속 역전이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인생은 즐겁고 또 세상은 살만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롯데그룹만 하더라도 최다 합격자 배출하는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스카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면접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예. 면접은 선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 보는 거하고 내가 이 친구를 그렇죠. 결혼할 건지 네, 이 그렇죠. 친구를 뽑아서 장기적으로 그렇죠. 오래 같이 일할 건지 같이 살 건지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걸 얼굴만 보고 혹은 스펙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면접이고요. 뭐 관상을 볼 수도 없고 뭐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뽑겠다 이러면 그냥 1000명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1000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각 1000명이 롯데라는 큰 그룹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계열사의 그 직무에 지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적합성, 소위 말하는 궁합이 맞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명문대에 나와서 취업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지 많아요. 않습니까? 예.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
혹은 그 직무가 정말 나에게 맞는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로 결국은 스카이 출신들이 롯데그룹에도 최다 합격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인사 담당관으로 쭉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입사원 채용해서 이제 쭉 이제 커가는 걸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네. 큰 이제 틀에서 정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괜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아니 괜히 지금 저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임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저 신입사원도 굉장히 멍청했거든요. 다들 그랬습니다. 저렇게 멍청한 게 과장까지나 갈까? 라고 고민했는데 그 상사로부터 배운 비결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를 드리는데요. 앞에 숲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도끼가 있어요. 이 도끼로 숲을 베어야 됩니다. 네. 열심히 베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도끼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무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뱀과 동시에 수시로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 이걸 그분께 배웠습니다. 제가 석사와 박사를 입사한 후에 야간으로 다 끝냈습니다. 공부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회사 일 열심히 뭐 안 했겠죠. 남들 보기에는 일찍 퇴근하고 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적이 회사의 결정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